얘도 해야 되겠죠? 매번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좀 반복된 얘기를 할게요. 실을 낄 때는 저는 이제 초실을 사용을 하고 실이 좀 굵은 실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 귀에 돌립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실이 얇거나 그러면은 2번 내지 3번을 돌려주거든요. 이건 초실이고 실이 굵어서 빠질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스티치 할 실의 길이는 3배 정도 하시면은 거의 맞습니다. 근데 이 파우치가 좀 두꺼우면은 3배 더 이상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3배에서 조금 더 많이 잘라서 넉넉하게 해줍니다. 이 실이 부족하면은 마지막 한 땀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. 그땐 좀 애매하죠. 실을 연결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. 여기서부터 할게요. 지금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옆에 붙이는 거를 그냥 붙일 것인지 아니면은 파이핑을 넣을 것인지. 그냥 붙이면은 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요. 파이핑을 붙였을 때는 좀 마무리를 덜 해도 되는데 파이핑 붙이게 되면 이 바느질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. 몇 겹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. 실이 일정하게 돼야 돼요. 이게 보세요. 위로 가면은 요 실은 요 실 밑으로 가야게끔 이게 일정해져야 돼요. 그래야지 여기 이 스티치를 하고 나면은 여기가 이렇게 일정해집니다. 저는 지금 여기에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죠. 그리고 좀 당겨줘요.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실 밑으로 보내고 이렇게 얘는 당겨주고요. 얘는 밑으로 내주고. 공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까요? 이 공방이 영세에 한 공방이 굉장히 많아요. 물론 저희도 영세하지만 저희도 뭐 굉장히 영세합니다.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공방이죠. 수익보다 적자죠, 항상. 제가 근데 저희 같은 공방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공방이 사람들이
조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공방을 차리면은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방을 차리거든요.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. 공방을 차려서 사람 수강생을 모집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.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이 홍보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. 옛날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또 뭐 이런 거를 쉽게 이렇게 전단지도 뿌리고 그랬었거든요. 이 벽에도 붙이고. 근데 지금은 다 그게 불법이에요. 이 전봇대 붙이면은 다 그게 벌금이 나와요, 나중에. 이 현수막도 제가 지금 현수막 해보면은 제작비가 한 장에 25,000원. 그런데 현수막은 기본 5장, 10장 이런 식으로 끊어져요. 그 사람들이 도안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. 최소 5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현수막을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거치대에다 붙여야 돼요. 현수막 거치대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 거치대를 광고협회라는 곳에서 신청을 해서 붙여야 돼요.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을 해서 그걸 이제 추첨을 하거든요. 근데 추첨을 하면은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예를 들어서 10장을 추첨을 하잖아요. 그러면 한 60% 정도 당첨이 돼요. 그리고 한 40%는 당첨이 안 되죠. 그러니까 10장을 만들었을 때 내가 6장은 붙일 수 있어요. 60% 당첨이 되면. 그럼 이제 4장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한 주가 지났을 때 또 다시 또 추첨을 한다고요.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. 100% 당첨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근데 또 게시대에 붙이면서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장당 1,100원이 들어가요. 아니, 1,100원. 아니, 11,000원이죠, 11,000원. 만 원에 부가세가 10% 들어가니까 11,000원이 들어가요. 그래서 6장을 붙이게 되면은 얼마인가요? 6장 6,600원에다가 11,000원이 더 되는 것 같은데요. 한 7만 원 또는 7만 얼마가 나오거든요. 6장 붙이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. 네. 그 현수막 비용이 장당 그러니까 한 3만 7천 원 정도 예상을 해야 돼요. 근데 그게 일이 굉장히 번거롭죠. 현수막을 제작하러 가야 되죠. 현수막 찾아와야죠. 또 광고협회에 현수막을 갖다 줘야 되죠. 일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. 전단지도 마찬가지예요. 전단지도 제작을 해서 그 다 도안해서 줘야 되거든요. 어떻게 문구도 다 써줘야 되고 뭐 그냥 이렇게 가서 해주세요 하면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. 근데 이제 전단지를 뿌릴 데가 없어요, 사실. 제가 신문 간지를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데 신문이 사실 부수가 얼마 안 돼요. 그리고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안 봐요. 요즘은 다 인터넷 뉴스를 보기 때문에 신문 보는 것은 사실 이제 기업체나 뭐 이런 곳에서 몇 군데서 이 어거지로 보거든요. 거기에 전단지가 잔뜩 들어 있어요.
그 전단지를 한꺼번에 그냥 버리죠. 광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 공방하시는 분들에게 꼭 공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우선 공방이 목이 좋아야 됩니다. 자리가 좋아야 되는 거,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은 또 임대료가 비싸요. 그런 곳에서 하면은 좀 사람들이 이제 이 눈도장을 많이 찍고 올 수 있죠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지하실에서 하게 되면은 홍보가 전혀 안 돼요. 굉장히 지하실은 사람 모집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저는 처음에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하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제 작업실로 그냥 쓰려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다가 혼자 쓰다 보니까 이제 좀 공방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부담스러워져서 동호회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기본 수입이 없으면은 가죽 공방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. 저는 가죽 공방 어디에 납품할 때가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뭐 제작을 한다든지 반제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. 근데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. 선행이 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공방을 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공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제가 공방을 이렇게 해보니까요, 사람들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어느 날 안 나오고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. 이게 재수강 날짜가 되잖아요. 그러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안 나와 버려요.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하는 거죠. 수익이 어떻게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공방이에요. 어떻게 보면 최저 생계비도 벌기 힘든 거죠. 공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그 대단한 노하우도 있고 노력이 엄청난 거예요.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. 아이고, 여기 빠져버렸네요. 안 빠지게 여기다 매듭을 좀 쳐줘야 되겠네요. 여기다가 이렇게 매듭을 쳐줘야지. 여기 뒤로도 빠지네요. 뒤로 빠지면 안 되는데. 빠지면 이게 틀어지거든요. 생각을 못했어요.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.